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종목의 제안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똑똑한 주식 선생님 김태정 전문가와 이번 시간에도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김태성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보니까 반갑네요. 네. 네,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 네, 전반적으로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결국엔 우리가 원하던 대로 갔죠. 네. 코스닥이 이제 천스닥의 고지를 넘어서 전고점을 돌파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은 편한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요. 시장에 가니까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모두 오를 거라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부 시총상위 몇 개의 종목, 그리고 개별 종목 어떤 특별한 섹터만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신고가를 가는 상황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같이 못 따라가는 개별 장세를 좀 느끼신 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코스닥 증시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코스피 증시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뭐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좀 약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앞에서 딱 치고 가지고 코스피가 뒤에서 잘 따라와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열리는 미국 시장에서 큰 이슈만 없다면, 뭐 특별한 이슈만 없다면 내일도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는요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우리 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수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수급에 대한 강도, 수급에 대한 강도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관의 수급이 오늘 또 들어오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또 받쳐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오늘 주요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이제 시장을 좀 총평을 해보자면 개선된 수급으로 지수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아마 정답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우리 김태정 전문가가 출연을 하시니까 시장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태정 전문가는 오늘도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펼쳐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미증시에서 큰 이슈만 없다면 이번 주 큰 변동성을 없을 거고 또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무거운 것 같아요.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코스피 기준부터 한번 볼까요? 네.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눈여겨봐야 될 부분, 뭐 배터리 관련주는 아마 우리 똑똑한 은성 MC가 나중에 따로 물어볼 것 같아서 배터리 이슈는 좀 제외하고 볼게요. 맞습니다. 배터리 이슈를 제외하고 보면 오늘 결국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등을 줘야 할 구간에서 반등을 줬다. 이렇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전자의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실적이 나온 이후로 계속해서 음봉을 그려내면서 실망감을 좀 많이 안겼어요. 뭐 삼성전자뿐만이겠습니까?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오늘도 만약에 이 두 종목이 조정이 나온다면 지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겠구나라는 투자 심리가 시장이 확산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두 종목 모두 굉장히 견고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중요한 순간, 중요한 위치, 중요한 가격대에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지수 상승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짧게 트레이딩 하실 분들도 충분히 저는 지금 구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부분요, 바로 SK텔레콤. SK텔레콤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통신주들, 뭐 SK텔레콤은 뭐 성격이 지금 뭐 실적이라든지 뭐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그런 것보다도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이 통신주들이 최근 들어 보면 굉장히 또 긍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SK텔레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LG U+를 한번 볼까요? U+도 굉장히 좋았죠. 일단 이 두 통신사까지도 오늘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매기세가 돌아오는 섹터가 바로 화장품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많이 쳐졌어요. 토니모리 같은 이 화장품주들도 많이 내려갔지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 그리고 최근에 감사보고서 때문에 굉장히 또 곤욕을 치렀던 제이존 코스메틱도 그렇고요. 또 애경산업도 최근에 조정을 다시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코스피 시장 안에서의 흐름을 체크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시총 상위의 지수 상승을 이끌고 그동안 쉬어왔던 중국발 소비재 관련 화장품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던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으로 볼게요. 코스닥이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이것은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안 움직이고 만약에 오늘 시젠만 움직였다면 제가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안 했을 거예요. 시젠만 움직였다면 그동안에 물려 계신 분들, 시젠이 더 올라올 것이라 생각해서 갖고 있었는데 안 올라오니 물려 계신 분들 저는 탈출을 해야 된다라고 아마 말했을 텐데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올라왔어요. 뭐 셀트리온 그룹주만 올라온 게 아닙니다. 같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라왔어요. 그리고 한미약품, 제가 어제 방송에서 무슨 이야기 드렸죠? 제약바이오가 이제 움직인다. 특히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먼저 치고 가면 그 다음에 기술력 있는 한미약품 같은 대형주가 먼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 흐름이 오늘 그대로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약바이오의 상승을 1차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 따라오는 한미약품이 오늘 상승을 했죠. 그 다음 2등주, 3등주, 이제 중소형 제약바이오주들도 내일부터는 돌아가면서 선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그래서 몇 개 종목을 한번 뽑아봤는데 그런 대원제약 같은 종목들, 대원제약 같은 종목들도 저는 충분히 이번 주에 한 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에이벨바이오 이 종목들도 지금 위치들이 다 비슷해요. 바닥권에서 여기가 바닥인 것 같다. 딱 그 지점들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 이제 전체적으로 이러한 그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흐름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양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 세세하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조금 전에 똑똑한 제가 질문 줄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배터리 관련주 어제도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오늘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어제 전문가님이 이 3대 장주 중에서 삼성 SDI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네, 이 종목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여전히 저는 동일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전기차 배터리가 어제 뭐 LG화학은 조금 섭섭할 수 있고 SK이노베이션은 좀 다행스럽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협의점을 찾아냈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 일단 다 동일하게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우리나라 안에서 싸워봤자 지금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완성차를 만드는 기업이 배터리를 내줘야 하네 마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노이즈도 모자라서 우리끼리 치고받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었던 어제였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이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보다는 저는 삼성 SDI가 조금은 더 매력적이다. 물론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장 많이 지금 이득을 본 기업은 SK이노베이션이니까 SK이노베이션을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붙어주지 않을까.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또 반대로 해서 해석할 수 있으면
올라가는 그러한 변동성만큼 내려갈 수도 있는 변동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LG화학이냐 SK 이노베이션이냐 이 싸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둘 중에 하나 못 고르겠으면 삼성 SDI를 그냥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는 전기차 배터리 3사, 지금 위치에서 굉장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이유는 다양하겠죠. 많이 올랐다. 혹은 주식 한 주에 가격이 너무 비싸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한 분들에게는 저는 그러면 2차전지 뭐 장비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힌트를 반도체에서 얻어야 된다고 어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반도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제품이 많이 팔리죠. 동일한 이 메커니즘이에요. 제품이 많이 팔리니까 어떡하죠? 많이 만들어야 되죠. 많이 만들려다 보면 공장을 또 증설을 해야 돼요. 공장 증설을 하면 해당 제품을 만드는 장비들이 필요하고 반도체가 그러하듯이 2차 전지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없어서 못 팔잖아요. 없어서 못 판다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공장 증설 충분히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관련 장비주들 저는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기업을 또 말씀드려보자면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종목, 동박이라든지 뭐 이런 구리 관련주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급상승을 했습니다. 경기가 회복 가능하다. 그리고 경기가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서 동박이라든지 구리 관련한 제품 이러한 쪽이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전지나 이러한 종목군들이 가격적으로 부담스럽다면 저는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을 지금 위치에서 관심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오늘도 배터리 관련해서 삼성 SDI가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장주 이런 큰 기업들이 좀 부담된다 하시면 배터리 소부장 쪽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눈여겨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방침을 확정하면서 관련주들이 또 움직였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일본 분들이 왜 자꾸 저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다들 참 이 현상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또 일본 분들만 굳이 오염수를 하겠다, 이 방류를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이긴 해요. 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이고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같이 움직이는 게 뭐 수산물 관련주들, 뭐 신라 SG, 사주시푸드, 뭐 CJ 시푸드 막 이러한 종목군들인데 저는 일단 이 이슈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계속해서 노이즈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조정 시에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저는 볼 수 있지 않나.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테마이긴 한데 수산물 관련주들이 제가 오늘 보니까 거래 대금이 약해요. 거래 대금이 약하다는 건 뭐냐면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의 퍼센테이지, 등락률이 굉장히 크게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러한 등락률에 현혹돼서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갈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하시는 또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산물 관련주 지금 움직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만약에 트레이딩 하실 거라면 굉장히 소액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만 그냥 매매를 해보시는 게 저는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테마 아니더라도 지금 테마적으로 움직일 종목, 지금 사야 할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요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이슈는 계속되겠지만 이 수산물 관련주의 비중을 지금 위치에서 많이 실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관련 이슈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주들 현재 저가 조정 시에 매수할 수는 있지만 또 수산물 관련주들은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조금 전에 다른 섹터도 거래할 게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요즘에?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제약바이오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지금 가장 강했던 게 제약바이오였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 더 탄력적이다. 코스닥이 지수가 올라간 거는 제약바이오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단기적인 매매를 하실 분들은 반도체 소부장, 전기차, 2차 전지 소부장 이것도 굉장히 좋지만 제약바이오가 훨씬 더 탄력적이다. 매력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또 종목을 추려보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두 기업 쪽으로 트레이딩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많이 회복하고 있는 시젠, 수젠텍, 랩지노믹스 이 종목들은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탈출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절대로 신규 매수해야 될 자리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재택근무 관련주였던 알서포트 같은 기업들 있죠. 이것도 지금 시즌과 같은 맥락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절대로 예전에 한참 잘 나갔을 때의 주가로 회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9,000원이었던 주가가 다시 18,000원, 2만원 가려면 몇 프로 올라야 되는지 한번 보면 100% 올라야 됩니다. 네,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라올 때마다 손절을 하시고 트레이딩 기준으로 본다면 제약바이오가 더 메리트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정 전문가가 단기적으로는 제약바이오주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중에서도 셀트리온 그룹주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또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또 상승한 종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스푸트니크 V 관련주에서도 이트론이나 EID, 이화전기까지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요. 또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도 올랐는데 진단키트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백신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자, 진단키트는 안 됩니다. 대신에 백신은 여전히 관심 가져도 된다 생각이 들어요. 네. 진단키트 물론 제 분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 분석이 틀릴 수도 있지만 진단키트가 예전만큼 많이 팔릴 거라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사실 진단키트가 이때 폭발적으로 실질적으로 많이 팔려서 움직인 게 아니고 팔릴 기대감,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막 움직인 거죠. 쭉쭉쭉. 그리고 또 이 기대감에 맞게 많이 팔렸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요. 그때만큼의 성과를 내기에는 조금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보유자의 영역이지 절대적으로 신규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혹은 20만 원에서 22만 원 혹은 25만 원 밴드 안에 물려 계신 분들 있죠. 지금 위치에서라도 분할로 매도하시면서 현금화를 하시는 전략이 더 좋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이렇게 직접적인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관련주 말고도 또 언택트 때문에 온라인 교육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또 재택근무나 교육, 온라인 예. 교육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 재택근무가 저는 작년 한 10월, 11월 때만 하더라도 이제 어느 일정한 이 문화로 자리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 코로나19 완화가 되고 다시 이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시작이 되면서 사실 이제 재택근무하는 기업들이 또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젠과 마찬가지로 저는 보유자의 영역일 뿐 지금 위치에서 재택근무 관련 기업들이 예전처럼 폭발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기에는 어렵다. 왜냐? 지금 계속 백신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백신 때문에 지금 시즌 알서포트에 대한 상승이 제한이 되는 상황이면 우리가 두 섹터를 놓고 봤을 땐 당연히 백신에 더 관심 가져보는 게 저는 합당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또 요즘에 계속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또 노바백스의 백신을 전량 생산한다는 이런 소식까지 오늘 더해졌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일단 결과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는 더 간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SK 그룹주, 그러니까 SK 그룹 차원에서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전폭적인 지원을 생각보다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조정의 폭이 좀 강하게 나온 그러한 상황이에요.
갈 때 가더라도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 일단 상장한 기업들이 가장 이 문제가 되는 게 기술력 혹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됐든 SK바이오팜이 됐든 이 투자자들에게 납득할 만한 결과물들을 내보내야 돼요. 당연히 뭐겠습니까? 기술, 수출, 임상, 데이터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저는 섣불리 매수하기에는 아직까지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의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눈에 보이는 기술력을 발표한 기업들, 눈에 보이는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이러한 쪽으로 매매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5G 관련주들은 수주 소식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큰 흐름을 안 보이고 있거든요. 5G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도 참 고민을 하고 기대를 하는 기업과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KMW, RFHIC, OE솔루션, 머큐리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라인들을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왜 5G가 안 갈까라고 이제 여러 가지를 보고서를 이제 많이 봤더니 하나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4G에서 5G로 넘어갔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예 이 통신망의 판을 새로 짜야 된다.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기존의 4G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일부 고쳐서 5G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3G에서 4G로 갈 때처럼 4G에서 5G로 갈 때 모든 것을 다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 걸로 인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기술력들이 너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기존 통신망에서 일부 조건들만 바꾸면 모두 5G를 쓸 수 있게 세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KMW라든지 RFH, 5G 같은 경우에는 통신망을 깔기 위한 부품들이 많이 팔릴 거라 생각을 해서 기대감에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못 파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 5G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이 미국이라든지 중국 경기 부양 이야기할 때 이 통신망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대신에 KMW 기준으로 봤을 때 KMW뿐만 아니고 KMW 먼저 볼게요. KMW 기준으로 전 저점 56,000원이 이탈이 되면 절대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위치들이 다 비슷하죠. 전 저점 근처까지 내려왔죠. 전 저점들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위험하다. 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5G 관련주들은 여전히 통신망 이슈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웹툰 관련주들도 크게 올랐어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슈로 관련주 2개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웹툰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대원미디어가 가장 대장이죠.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원미디어 저도 정말 사고 싶었습니다. 근데 못 샀죠.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까지 갈 줄이야 몰랐습니다. 자, 아무튼 대원미디어뿐만 아니고 지금 많은 종목군들 그리고 많은 이 엔터주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가 많아요. DNC 미디어도 마찬가지죠. DNC 미디어도 한번 볼까요? 오늘 상한가를 갔죠. 카카오 엔터가 미 웹툰 플랫폼을 또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또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 엔터주들 돌아가면서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많은 작품들의 원작이 예전에는 소설 기반이었으면 요새는 웹툰 기반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TV를 통해서 아니면 상영되는 영화를 보면.
그게 이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트렌드로 변화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웹툰 관련해서 그냥 그 인터넷 만화 관련주 때문에 이렇게 주가들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 대신 지금 위치에서 DNC 미디어, 대원 미디어 매수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조정이 나올 때 매력적인 포인트에서 접근 가능한 기업들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웹툰뿐만 아니고 OTT 업체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돼요. 스튜디오 드래곤 제가 진짜 한 달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한 달 전부터. 이때부터 계속 3월 달부터 이야기했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요. 이 OTT 플랫폼 업체가 엄청 많아요. 예전에는 한두 개 작품 만들어도 그 작품을 납품할 만한 것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웠는데 이제는요. 이 컨텐츠만 제작을 하면 팔 곳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초록뱀 미디어도 그렇고 많은 이 OTT 업체들, 컨텐츠 제작 업체들 그리고 웹툰 관련 업체들 저는 이쪽 산업이 아직도 여전히 성장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엔터주들 계속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전부터 계속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매번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또 대원 미디어나 DNC 미디어는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문가님 오늘 웹툰 관련주가 상승한 이슈 중에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비증시에 상장할 거라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그 소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최근에 트렌드가 이 미증시 상장하는 거에 많이들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이게 쿠팡이 먼저 이렇게 상장을 하면서 이 세간의 관심을 엄청나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후발주자들, 그 다음 차선 주자들도 다 미국 상장한다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막 급등 패턴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당연히 해당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엮이면서 좋은 시세는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공통적으로 매도를 잘해야 됩니다. 나스닥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같은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분들 올라가는 힘이 좋은 건 알지만 매도 한번 잘못하면 굉장히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쿠팡 관련주도 한번 볼까요? 네. 매도 잘못하면 어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가격대가 11,000원, 12,000원일 것 같은데 그 가격 기준으로 보면 벌써 마이너스 40% 이상의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은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해당 관련주들, 미국에 상장한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온 것들, 하나투자증권, 두나무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매도를 잘못하면 고점 대비 30-40%의 그 손실은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딩에 자신 있으신 분들만 혹은 원칙 있으신 분들만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장 관련주들 원칙이 있는 분들만 접근하자라고 하셨는데요. 혼자는 어렵다,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님 조금 전에 이런 웹툰 관련 이슈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카카오가 액면 분할 이슈 때문에 거래가 정지돼 있는데 만약에 거래가 재개가 됐다고 하면 분명히 주가에 영향이 있었겠죠? 당연히 오르겠죠. 네, 근데 지금 액면 분할 때문에 정지가 돼 있지만 다시 재개될 때 그러면 어떻게 상승하게 될까요? 잘 생각해보면 한 주에 지금 55만 원이에요. 네. 55만 원이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액면 분할이 되면 예전에 삼성전자처럼 굉장히 가격이 낮아지죠. 자,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그동안에 사고 싶었는데 지금 사자. 그죠? 이런 투자 심리가 있을 거고 카카오가 지금 거래 정지 당하기 전까지 어때요? 계속 올라오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향해 갔습니다. 여기에 매수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 심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심리죠?
액면 분할하면 무조건 한 주에 절대 가격이 낮아지니까 그동안에 사고 싶어도 못 산 사람들이 사러 들어올 거다. 그러니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가니 지금 사야겠다 하는 투자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된 지금 흐름이에요. 그러면 거래 재개가 된 날 시초에는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근데 그 강한 힘에 아마 기존에 갖고 있던 카카오 주주분들 중에 일부는요, 수익 실현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초에는 굉장히 강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차익 매도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액분 이후에 나는 카카오를 매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액분 당일날 하지 마세요. 며칠 동안 추이를 지켜보면서 방향성이 완전히 정해지면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벼르고 버르는 게 카카오 너 액분만 하면 내가 산다. 그런데 사면 물립니다. 자, 이 이야기는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액면 분할 후에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바로 진입하지 마시고 추이를 지켜보신 다음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카카오가 이제 액면 분할로 15일부터 주가가 11만 6천 원으로 낮아지는데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오늘 또 위즈코프라는 종목이요. 네.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휘발유 가격이 20주 연속 올랐다는 이유로 또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이 네.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위즈코프가 이 주유소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네. 네, 그만큼 사실 뭐 시장에 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뉴스만 돌면 종목들이 막 튀어가는 장세예요. 특히 개별주들이. 그래서 뭐 위즈코프에게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있겠죠. 좋은 이야기겠죠. 뭐 기름값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뭐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뭐 위즈코프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도 더 좋은 모습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굳이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즈코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진입하지 말자,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또 인텔이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라는 소식도 오늘 전해졌어요. 이 소식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인텔이 차량용 반도체를 한다고 지금 당장 선언을 했다 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한다고 하면서 외형이 커지면 잠재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이 라이벌 구도는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제가 아마 한 2, 3주 전에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반도체는 전체적인 큰 파이, 그냥 반도체 전체적인 파이가 커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지 어느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해서 더 많은 수주를 갖고 가냐 덜 갖고 가냐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엔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많이 팔려야 외형순으로 큰 업체도 혹은 작은 업체도 다 돈을 벌 수 있는 지금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텔이 이 자동차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산업 진입한다 그래서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가져가는 수준 물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인텔이 자동차 반도체를 지금 시점에서 신사업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 만큼 반도체 산업의 파이가 굉장히 크구나. 그렇게 해석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뭐 인텔이 이 자동차 반도체 한다 그래서 라이벌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고 전체적인 산업 파이가 커지니 우리에겐 긍정적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알맞은 해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인텔의 반도체 생산 소식도 전체적인 업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필요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녹십자 랩셀이고요. 12만 1,000원, 비중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보니까 그래도 수익권에 계시네요, 질문자님.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녹십자 랩셀 좋죠. 네, 일단 흐름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치에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녹십자 랩셀 뭐 자회사의 GCC의 이 실험실 확장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많이 있고 또 이제 임상 시험에 대한 결과물들도 나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의 현재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이나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지금의 조정에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하다는 이야기 저는 계속해서 유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녹십자 랩셀은 저는 지금 가격에서 13만 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3만 원 올라오면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13만 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 15만 원도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13만 원의 절반, 15만 원의 절반의 비중을 순차적으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녹십자 랩셀에 대해서 13만 원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때 절반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셔서 지금 수익 보고 계신데요.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네페스 아크고요. 5만 1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 질문자님도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네페스 아크는 네페스라는 종목의 자회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 소부장 관련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꽤 오래됐죠. 근데 네페스 아크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이 두 기업의 차이는 네페스는 그동안에 어떠한 결과치를 냈는지 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네페스 아크는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불확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예측치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정말 관련 자회사 본업이 현재 시장의 가장 핫한 트렌드에 속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 뿐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대신에 전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만 원 가격대를 이탈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이 이탈하더라도 조금 더 가져가 볼 만하지만 네페스 아크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자, 상식적으로 보면 4만 원이 이탈되잖아요. 4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거의 뭐 90%의 투자자분들은 손실이다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이 퍼센테이지의 투자자분들의 손실인데 4만 원 밑으로까지 내려오면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일 수밖에 없는 포인트이기에 이럴 때는 투매가 투매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또 급하게 내려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상장한 날 시초 가격을 이탈하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투매가 투매를 부르면서 조정이 나왔어요. 결국 다행스럽게도 회복을 한 모습이지만 지금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회복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기에 네페스 아크도 지금 가격에서는 유지 대신에 4만 원 이탈 시에는 손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페스 아크에 대해서 일단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4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질문자님, 제가 아까 좀 잘못 봤네요. 지금 보니까 손실 보고 계신데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명 소노 시즌이고요. 1,492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대명 소노 시즌 같은 경우에는 참 거래하기가 까다로워요. 네, 시총이 1,000억밖에 안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지금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키장, 우리가 이제 뭐 알고 있는 뭐 용평 리조트 그러한 쪽으로 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이 종목군이 왜 이렇게 또 상승하는지 정확한 이유는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단순히 수급적으로 지금 올라온 상황이라서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보유하되 1,300원이 이탈 시에는 매도 의견을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1,500원 이상 올라오면 그냥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대명 선호 시즌에 대해서 1,300원 이탈 시에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1,300원 이상에서 매도하자라고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응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성첨단 소재입니다. 또 매수가는 4,475원이고요.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성첨단 소재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급등락이 굉장히 크죠. 네, 급등락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지금 새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이 정서하고는 안 맞는 지금 산업인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대마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약류로 지금 판정이 되는 이 대마 관련한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상장한 기업이 웬 대마 산업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미국에서 이 대마 관련한 이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로서 엮이는 상황이기에, 우선은 우리나라 지금 정사하고는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 종목을 더 가져가는 게 옳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위치에서 우선 매도를 하시고요. 종목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른 판단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성첨단 소재에 대해서 대응 방법 알려주셨는데요. 꼭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상담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노란톡방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엔디포스고요. 8,23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엔디포스도 한번 볼게요. 뭐 엔디포스 같은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코로나19 때 한참 시세를 냈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다가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니 다시 오르는 시즌과 똑같이 저는 설명드립니다. 지금 위치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요, 이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가격이 8,000원대예요. 여기서 8,000원 가려면 100% 올라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치에서부터 계속 분할로 현금화를 하셔서 빠르게 현금을 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전략이 훨씬 더 좋다,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디포스에 대해서는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꼼꼼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정 전문가인데요. 김태정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나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 저도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엔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편하게 살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경산업이라고 하는 화장품 관련주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뭐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낮습니다. 네, 위치적으로 굉장히 낮고, 경기 회복, 우리나라도 보복 소비가 있다시피 뭐 여타 다른 나라들도, 미국도 중국도 보복 소비라는 것들이 지금 많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애경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사인 이제 애경 산업의 이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가 이제 루나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아마존에 입점을 합니다. 지금 화장품 관련주 안에서도 가장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 기업이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은 다른 화장품주들보다 지금 주가가 높은 것은 자회사 잉그로드랩이 미국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해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애경산업도 전반적으로 지금 힘들긴 하지만 이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루나라고 하는 이 전문 브랜드가 아마존에 입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프라인으로 이 매출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또 빠르게 크게 외형 성장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애경산업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매력적으로 우리가 다가가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4,650원을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생각이 들고 매수를 하신 분들은요. 목표가는요. 3만 원을 잡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많은 테마주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시세를 냈는데 유독 이 종목만 아직까지 이 테마만 아직까지 큰 순환매, 순환 장세, 순환 상승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화장품주들에게 매기세가 쏠리면 그래도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24,600원에서 24,700원 안의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면서 3만 원의 목표가를 보시는 게 좋고 손절가는 굉장히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2만 원 이탈 시에는 위험해 보이죠? 여러분들이 보이셔도 뭐 앞으로의 뭐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떠나서 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는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기록했던 거의 최저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이전만큼의 엄청난 또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보다 내려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적적이든 기술력적이든. 그렇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2만 원 이탈 시에 손절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화장품주에 한번 우리가 순환매를 저는 기대를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그러한 투자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가는 종목만 갑니다. 반도체 IT, 뭐 전기차, 그리고 이번에 또 제약바이오 이렇게 가는 종목만 가고 선뜻 사기에는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 신규 매수를 하신다면 그러한 종목군들을 쫓아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뭐 성향에 따라서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고점에 물리는 그러한 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염려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애경산업과 같은 종목군들을 지금 위치에서 편안하게 저는 사시는 것이 더 좋은 투자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까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김태성 전문가가 애경산업이라는 종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세워주셨는데요. 목표가는 3만 원, 진입가는 24,600원, 또 손절가는 2만 원이라고 잡아주셨습니다. 또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금요일 날 고생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